저번 주에 어디까지 하셨죠? 부증성까지 하셨나요? 예? 할 차례요? 부증성 할 차례구나. 자, 67페이지가 됐습니다. 자, 최근에 시험에 토지의 특성 중에서 영속성과 부증성에서 정답 지문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작년 시험에는 4가지 특성이 다 출제를 했었죠. 이 부동성, 그리고 부증성. 최근 시험에 보면 부증성과 영속성에서 이제 정답 지문을 많이 묻습니다. 자, 이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렇지만요, 이 토지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비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 그래서 토지 공급을 보유 공급, 보유하다가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것을 보유 공급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또 용도 변경의 공급, 자,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겠고, 자, 그리고 또 면적이 토지에 있어서의 면적이 유한하다는 거. 자, 유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토지 면적이 유한을 하다 보니까 요즘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 토지 공개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이 토지에 대한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자,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죠. 토지 공개념의 근거. 자, 그리고 이 면적이 유한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우리는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걸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뭐가 되죠? 가중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독점 소유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면적이 유한하다 보니까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지에 뭐가 나오죠? 최유효 이용. 또 한 2번 최근에 출제된 최유효 이용의 또 근거가 되어지기도 한다. 이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자, 도시로 인구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 토지인 택지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 증가하는데 공급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외곽에 있는 뭐 임야나 전답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한다는 제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 토지가 뭐 한다? 부족을 하죠. 그래서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뭐가 발생하냐면 부족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 도시 토지 부족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벌이냐면은 수요자가 경쟁을 벌여.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집가는, 토지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급등하죠. 급등하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건물이 고층화. 자, 최근에 시험에 이 지문이 계속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출제를 했는데요. 자, 작년에도 출제했고, 우리가 작년 31회 출제했고, 29회 출제를 또 했었고, 예, 시험 문제 우리 25회도 24, 5회 나오고 계속
우리 출제를 하는 용어죠. 건물이 도시에서 고층화되는 것을 집약화라고 해요. 집약화. 이 지문을 계속 출제하거든요. 하여튼 집약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농촌에서의 토지용은 뭐라고 하죠? 조방이라고 하는데 조방이 아니라 이 집약화를 촉진합니다.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화를 촉진한다. 이 지문이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지문. 예? 자, 그래서 이 부증성은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고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여러분이 뒤에 경제이론에서 이제 좀 이따 배울 텐데, 그걸 미리 설명하면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지표의 양, 여기 물리적 공급이에요. 부증성이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표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되죠? 수직선을 띠게 되죠. 여기는 토지의 공급량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 예?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토지의 뭐라고 하죠?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량은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리란 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되는데,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는 것. 자, 우선은 이 물리적 공급인데, 자, 시험에는 정답 지문을 주의해야 돼요.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적어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자, 시험 문제 경제적 공급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용도적 공급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임야를 택지로 조성을 한다든지 간척 개발을 한다든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물리적 양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요걸 중요하죠. 용도적 측면에서의 우리는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용도적 측면에서 이렇게 양은 증가시켜도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지문 관련해서 시험 문제 정답 지문 많이 묻거든요. 10일 23회 시험, 29회 시험에 정답 지문을 물었어요. 여기에서 항상 용도적 공급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렇게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을 해요. 토지에 있어서의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토지의 이 경제적 공급, 이게 용도적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하죠.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가 뭐 한다? 상승을 하죠. 지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자,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다. 자, 24회 시험에서는요, 이것을 우하향으로 출제했어요. 오른쪽 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24회 시험에 출제했을 때 정답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의할 때 또 여기 우상향한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한다. 자, 그림을 보면서 요 토지의 물리적 경제적 공급에서도 지문을 자주 경제 이론에서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부증성에서 29회 시험에 출제를 또 정답을 물었었죠. 자, 정답 우리 집약화 지문 많이 나온다는 거 좀 주의 좀 해두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가시면은 영속성이 나오죠. 자, 최근 시험은 늘 했지만 부증성과 어디서? 영속성에서 정답을 계속 묻고 있다는 거. 네? 그럼 작년 시험도 영속성에서 30회, 우리가 6회 시험도 영속성에서 25회도 마찬가지. 계속 영속성에서 또 답을 많이 묻죠.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 않고 마멸되지 않는 특성. 그래서 비소모성이라. 소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시험 지문을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적 재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여러분이 작년에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에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작년에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출제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이 필요 없죠? 그게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우리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가 소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소모적 재화이니까 가치에 소모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 의의를 높게 한다. 요 부동산 관리 중요성, 의의를 높게 하는 건 최근에 26회와 30회 시험에 또 나왔거든요. 부동산 우리가 관리에 의 중요성을 높게 하지.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자, 우선은 뭐가 있어요? 우리 금광이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금광이 발견돼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그 지역의 토지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요. 근데 폐광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떠나죠. 그럼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경제적이라고 해요.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폐광 같은 거.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감가는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또 감가상각이 안 되는 이 토지에는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서 배우신 뭐를 적용하지 못한다?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와 연결해서 또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가상각할 수 없는 자산인 토지는 뭐를 원가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이제 평가와 연결해서 또 출제하기도 하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영속적으로 발생하지.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우리가 25회와 30회 시험에 나왔죠.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그래서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 단기가 아니라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해요. 자, 또 영속적으로 발생하니까 토지 가치는, 자, 여러분 우리
평가론에서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미래 이익이죠. 장래, 이 미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우리는 토지 가치예요. 그래서 이 장래 이익이 뭐가 돼? 예측이 가능해야 돼. 이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장래 이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가치 개념과 관련 있는 것은 토지 특성 중 뭐와 관련이 있다? 영속성.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이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는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또 우리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또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분리가 가능해.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이 이용 안 해요.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케 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다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 임대차 시장이 또 발달해요. 자, 또 최근에 시험에 3번 출제된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장기 투자한다. 자, 토지에 아까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토지에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보유 기간 동안에 뭘 발생해요? 지대 수익. 이걸 전문 용어로 소득 이득이라고. 여러분, 보유 기간 동안에 토지를 빌려줘서 받는 대가, 이 지대의 수입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소득 이득. 또 토지 가격,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또 처분 시 얻을 수 있죠. 이것을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은 또 전문 용어로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토지에 뭐 한다면? 장기 투자를 한다면. 자, 이런 우리가 내용 영속성이 최근에 부증성과 더불어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사항은 평가와 잘 연결해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교재 69페이지 보시면은 이 개별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성.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고 또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비동질성이 뭐 이질성이라고도 하죠. 자, 시험 문제 우선 비대체성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 있죠. 시험에 한 3번 정도 최근에 출제된 토지 시장에서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 지문을 또 출제를 많이 해요.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우리 한양대학교 김지영 교수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 이 지문을 3번 또 출제를 했어요.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다. 토지 간의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 다르다 보니까. 자,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려워요. 다 다르다 보니까 뭐가 어렵냐면은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예? 표준화 자체가 어려우니까 대체의 가능성이 우리가 낮게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물건, 우리 일반 상품과는 달리 한 가지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일물, 또 한 가지 가격은 일가. 한 가지 물건에 특정 시점에서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표준화가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2월 말에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했거든요. 이 표준지, 개별성의 특성으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치를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돼요? 구할 필요가 있죠.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 동질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 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렵습니다. 자, 또 최근에 시험에 또 우리가 또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은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화시켜요.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개별화시키고 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1제곱미터당 얼마,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래서 이 개별화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우리가 조건을 분석을 해야 되는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 이 개별 분석의 필요성, 근거가 된다. 자, 여러분이 우리 저번 주에 부동성에서는 우리는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시키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성은 여기는 뭐죠? 개별 분석에 우리가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별성이고요. 또 인접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접성은 출제를 잘 안 하거든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토지와 계속적으로 인접되어 있다는 특성인데, 이것은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는 뭐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네 가지. 작년에 이 네 가지를 박스로 출제했거든요. 이 네 가지가 주로 많이 출제한다는 거. 자, 그 염두에 두시고, 자, 또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7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인데, 이 인문적 특성은 우리 앞에서 배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인문적 특성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뭐죠? 용도의 다양성. 여러분,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최유효용. 이 지문을 제일, 용도의 다양성은 이 지문을 계속 출제하는 거죠.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 이 지문을 계속 출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해요. 용도의 다양성은. 그리고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가 가장 적합한가. 여러분, 주어진 땅에 어떤 용도가 가장 적합한가. 이걸 적지론이라고 하는데, 적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용도가 어떻게 돼요? 병존할 수도 있어요. 주상복합 건물처럼.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인데 용도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 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용도의 다양성도 지원을 해주고 최유효 용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특성을 우리는 합병, 분할의 가능성. 자,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여러분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나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요즘 분할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요즘 그 용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분할,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지분 쪼개기. 그걸로 너무 뉴스 나오대. 분할하는 거 아니야, 토지? 분할하는 거예요. 그 왜 지분 쪼개기 분할을 하느냐? 뭐를 한다? 우리는 아파트 분양권이죠, 결국은. 예, 이게 하도 말이 많아서 옛날에는요, 지분만 있으면 분양권을 줬어요. 예? 그런데 이게 말이 많으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몇 평? 7평? 7평 이상이 될 때만 아파트 분양권을 줬는데, 그래서 이게 법률적 제한이 있어요. 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서요,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지분 쪼개기. 요즘 뉴스 나온 그게 요겁니다. 분할, 지분 쪼개기. 자, 우선은 얘기인데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이 있는데,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한다든지 대학교가 들어선다든지 이러한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한다든지, 요즘 우리 뉴스 많이 나는 뭐 GTX, 예? 교통체계가 신설되거나 변경된다든지, 이것은 무슨 환경? 경제적 환경. 자, 개발 제한 구역이 요즘 뉴스 해제된다. 이런 것은 무슨 환경? 행정적 환경.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우리가 나오죠.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을 했었어요. 광명시흥에. 근데 그때 누가, 여러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구를 해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이제 행복주택 못 짓고, 그래서 이번에 지정이 된 게 그건데, 근데 문제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주민들이 그때는 반대인데 지금은 찬성할까? 그때는 반대했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텐데. 집가도 많이 오르고, 보상은 언제? 예? 가격은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내서는 제일 보상 적게 줄 텐데. 예? 광명시나 시흥시에서는요, 개발 제한구역 풀어서 보상 안 해요. 묶어서 보상하지. 예? 그러니까 뭐로 수용을 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안 하겠죠. 요즘에 그런 문제가 또 보상 문제 때문에 옛날도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명시가 이 경기도 서울에서 최초로 광명시가,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999년이죠. 그 시절에 여기 개발을 하면서 뭐를 했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처음으로 토지 수용해서 보상 최초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이게 법 위반이 아니었는데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에서 이겼어요, 광명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전국 최우수 도시로 어떻게 뽑힌 거야. 야, 행정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용 상태 할 때는 개발 제한구역 안 풀고 묶은 상태에서 수용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고. 자, 우선 내용을 확인해보고, 토지 특성에서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그래서 지금 총론에서 3문제 출제를 하고요. 자, 부동산 경제론으로 들어와서 78페이지 오시면은 이 경제론에서 올해 5문제 정도 또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
경제론에서 5문제. 자, 그 중에서 작년에는 2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 나오는 게 수요. 올해는 한 문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수요를 좀 쉽게 출제했던 것 같은데 이제 수요를 공부하려면 항상 누구 입장이죠? 사고자 하는 것. 누구 입장?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누구 입장? 네, 소비자 입장이다. 소비자. 네, 그래서 수요와 또 거기 용어 우리 보시면은 수요량이란 용어와 서로 다르다. 수요량이 2번 출제를 또 했어요. 자, 21회 시험과 30회 시험 2번 출제가 된 용어가 수요량. 자, 그러면 수요는 뭐죠?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일정 뭐죠? 네, 기간이 포인트예요. 일정 기간에 또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구매력. 자, 여러분 주의할 것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력을 형성할 때는 저축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에 뭐도 중요하다? 대출금도 구매력을 형성한다는 거. 요즘 대출 제약을 많이 하니까 부동산 살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구매력을 갖추고 뭐를? 상품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다. 그럼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주어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주어진 특정 가격이 있어요. 주어진 어느 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특정 가격 수준, 뭐 평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느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하냐? 수요량이다. 그럼 작년 시험에는 뭐를 출제했냐? 그럼 요거 출제했지 뭐 작년에 뭐 요거 작년에 출제했죠. 유량 변수 몇 개냐 작년 시험에. 자, 이 기간은 무슨 개념? 유량. 자, 물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 시간이 흘러가는데 뭐 한 달이 흘러가면 월, 1년이 흘러가면 연, 월, 연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에는 사례가 나오니까. 자, 소득하면 여기 대표적인 또 뭐다? 유량이야. 유량. 소득. 뭐 소득이라든지 뭐 근로자의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자, 월 소득 1,000만 원 하면은 많아 보이는 거고 연간 소득 1,000만 원 하면 적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연간 월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 이런 것이 유량이에요. 자, 소득 임금인데 작년 시험에 또 요거 출제했거든요. 가계의 소비를 출제했더니 요거 헷갈렸는가 봐. 작년 시험에 많이. 소비.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가계 소비 어느 정도 했느냐? 요거 유량이에요. 소비. 소비 유량입니다. 자, 소비 여러분 저축 있죠? 소비, 저축 이런 건 다 무슨 개념? 유량이에요. 유량. 자, 유량이고 또 여러분 연간 토지에서 연간 빌려준 대가 받는 무슨 수익? 지대 수익. 건물 한 달, 월 예를 들어서 뭐를 받는다? 뭐 임대료 수익. 자, 회사에 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을 단기라고 해요. 자, 회사에 있어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자, 그럼 우리 부동산으로 보면은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2021년 연간 주택 생산량 20만 채
주택 생산량. 이런 건 연간 주택 생산량 얼마냐. 이런 건 유량. 그리고 또 요즘 분기별 주택 거래량. 우린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 많이 나오죠. 요것도 거래량도 무슨 개념? 유량. 그리고 작년에 나와서 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요거 잘 내대요. 잘 틀리는가 봐. 자, 여러분이 착공을 했어요. 주택을 착공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완공해서 공급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신규 주택 공급량이야. 그럼 신규 주택 공급량은 무슨 개념? 유량. 작년에 출제를 또 했어요. 유량 개념은 기간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저량이지, 저량. 저량은 스톡. 자, 여러분,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나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졌다. 시간 멈추어진 것을 뭘로 표현한다? 시점으로. 스톡 개념. 그래서 시점으로 표현된다. 시점.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국부. 자, 작년에 출제된 거, 요거 출제했어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이걸 전문용어로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통화량을 또 출제했어요. 통화량.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현재 시점 인구라든지. 자,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를 주택 재고량. 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주택 보급률 94%. 이런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 이런 거. 자, 현재 시점 주택 가격, 토지 가격, 현재 시점 주택 가격, 토지 가격 얼마냐? 이런 건 다 시점이지 뭐.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1,500조. 가계에 있어서 뭐 부채. 또 작년에 뭐 자산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건 다 무슨 개념? 저량. 작년에 요거 출제를 했어요. 자본 총량이 나왔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자본 총량이 얼마냐? 자본, 부채, 자산 이것은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저량. 그래서 유량, 저량 있죠. 저량은 시점, 유량은 뭐죠? 기간,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작년에 출제된 이거 24회까지는요. 6분 출제하다가요. 한 5년 안 내다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어요. 이건 경제 기본이라서 여기선 틀려서는 안 되고.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하냐? 유효 수요라고 해요. 자,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다.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 당연히 있겠죠. 부동산을 살 의사는 있고 또 뭐도 있어야 돼? 지불 능력. 지불 능력도 가져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냈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의사와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어야 하는 건 반드시죠? 반드시예요. 돈이 살 능력이 없으면 수요가 아니라 그건 욕망이에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지불 능력. 지불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30회 시험에 출제된 게 또 요거죠. 사고자 하는. 사고자는 사전적 개념이다. 사고자는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 사고자 하는 뭐죠? 의도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인데
30회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냐면요. 사후적 개념이 뭘로? 실제. 구매한 양으로 출제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다.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다. 예? 사고자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자, 시험 문제에 우선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유량, 저량 구분해두고 유효, 수요, 사전적 개념. 자, 그리고 수요와 수요량은 용어가 다른 용어다. 그래서 이 수요량의 개념이 21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다. 자, 우선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79페이지 보시면은 자, 다음 중 저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주택 재고, 재고는 저량, 건물 임대료 수익, 요거 유량, 자산 자본 부채는 아까 저량, 근로자의 임금, 임금 소득은 유량, 도시 인구 규모, 인구는 뭐다? 저량, 신규 주택 공급량, 이것은 유량. 유량 3개, 저량 3개. 작년 시험도요, 유량 3개, 저량 3개 출제했어요. 여러분, 여기 24회 시험에 저량 나왔잖아요. 작년 31년에는 뭐 나오냐? 유량 물었습니다. 자, 80페이지에 위에서 한 5번째 보시면요.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전무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은 담보 능력도 있고 임대 능력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 특징.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임금도 한번 오르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이것도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금은요, 대표적인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는 달리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 차별화된 수요 유형. 일반 상품은 뭐가 돼요?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전국의 어디 소비해도 관계없어. 획일.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 그 2개 정도 확인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81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수의 법칙이 나오는데 수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공급 관련돼서는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